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오늘 포토샵 시간은 레이어에 관련된 기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레이어를 잘 활용만 하면요, 굉장히 또 작업 능률이 좀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레이어를 좀 새로 만들고 또는 뭐 지우고 또는 레이어를 좀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컨트롤을 이제 배웠었는데, 오늘 배울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은 그룹 레이어를 이제 만드는 법과 그다음에 해체하는 거, 뭐 투명도 조정하는 거 또는 이제 그림자 효과 넣어주는 등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좀 준비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좀 색을 좀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자, 새 레이어 만들기는 여러분들 여기 이 아이콘 이쪽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실 수도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N을 눌러서 창이 뜨면 엔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클릭하셔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셔도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N으로 그다음에 엔터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근데 여기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를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뭐 설정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냥 요거 건들지 마시고 그냥 OK를 해서 만드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하나씩 레이어를 만들어서 제가 색을 좀 채워 놓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좀 사각형 마켓 툴을 이용해서 좀 색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채워 놓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단축키를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방금 전에 설명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넣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 잘못 들어갔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색채워 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색채워 넣기는 지금 저는 이 정경색 바꿔가지고 Alt 델리트 키를 눌러서 색채워 넣기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다들? 저번 시간에 아이고 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또 그냥 넣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각각의 한 4개 정도의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각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색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각기 다른 색을. 자,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그룹 레이어부터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루는 여러 가지 이제 에,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룹 레이어를 다룰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첫 번째로 이 아이콘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밑에 아이콘 중에서 휴지통에서 한 세 번째 쪽에 보면 폴더 형태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우리 뉴 레이어 바로 옆에 있는 애입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면 그룹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자, 얘는 또 어떻게도 만들어 줄 수 있냐면요, 레이어에서 보시면 이제 그룹 레이어라고 있죠. 목록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G가 단축키라고 또 나와 있죠. 그렇죠? 조금 이따 단축키 사용하는 법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이제 달라요.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거하고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얘를 이용해서 그룹 레이어를 만드는 거는 그냥 만들어져요.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요쯤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레이어에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게 단축키를 좀 사용을 할게요. 메뉴 계속 클릭해서 들어오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도 컨트롤 G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단축키를 사용할 거예요. 컨트롤 G 눌렀더니 그룹 레이어가 두 번째가 생성이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좀 뭔가 다르죠.
지금 레이어 2번 목록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G를 했더니 이 레이어 목록이 여기 담겨져서 들어가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 그룹 레이어는 지금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가 않고요. 이 그룹 레이어에는 이 레이어 2번이라는 목록이 레이어 목록이 여기 담겨져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제가 그룹 레이어를 닫기를 하고 확장을 했더니 얘가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닫기를 해도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죠. 여기 아무것도 안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4번 레이어를 그룹 1번에다 한번 담아 볼게요. 이렇게 당겨지는 상태가 느껴지죠. 살짝 옆으로 이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통 얘를 뭐 쓰셔도 되는데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그래서 그룹을 조금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4번부터 2번까지를 선택해서 그룹 레이어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G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뭐 범위 선택하는 거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레이어 선택을 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부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얘가 범위 선택을 합니다. 선택된 곳에서 여기까지를 Shift를 누르고 왼쪽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정도만 제가 그룹 레이어로 만들어 버릴게요. 묶였죠. 이 그룹 레이어 또한 이름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뭐 컬러 1이라고 제가 이름을 줄까요? 이 그룹 폴더를 이렇게 닫기도 할 수도 있고요. 열어 놓을 수도 있고요.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이제 숨긴 히든 이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 그룹 자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그룹 폴더에 레이어에 담긴 레이어 목록들을 전부 다 이제 숨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얘를 좀 확장해서 얘를 따로따로 숨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게 따로따로 컨트롤도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때는 얘를 이용해서 컨트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룹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근데 그룹 레이어를 또 해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룹 레이어를 해체하는 방법은요. 우선 여기 좀 써놨는데 단축키가 또 있어요. 메뉴로 들어가서 하면은 뭐 레이어 들어오셔서 그룹 레이어에 언그룹 레이어라고 있죠. 여러분들 단축키 같은 거 기억 안 나실 때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메뉴 진입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잠깐 드리는 겁니다. 자, Shift Ctrl G. 그러니까 Shift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포토샵이 여러분들 Shift Alt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입문자 분들한테는. 근데 이거를 연습을 좀 해주시면요. 뭐 이렇게 어쩔 때는 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Shift를 눌렀다가 맞죠, 이거 아니었지? 다시 Alt를 눌렀다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뭐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여기 되게 편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룹을 이제 폴더를 제가 해체를 할 거예요. 우선 해체할 그룹 폴더 레이어로 지정을 해 놓으시고 Shift Ctrl G를 누르면 폴더 자체가 사라지면서 레이어가 그대로 풀려서 밖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룹 폴더를 선택하시고 Ctrl Shift G. 바로 이제 그룹 폴더 자체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또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조금 이제 원시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얘네들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폴더 밖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휴지통으로 이렇게 버리셔서 하셔도 돼요. 오래 걸리죠. 다축키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그룹 폴더에 담긴 이 레이어를 또 여러분들이 밖으로 빼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4번 레이어를 얘를 클릭해서 밖으로 빼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오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룹 레이어와 이제 언그룹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어, 자, 한 개 정도만 제가 그룹 레이어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이번에는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이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레이어 스타일이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그 중에서 샤도우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 샤도우가 한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데 이너 샤도우가 있고요. 드롭 샤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부 그림자 만드는 거고요. 이너 샤도우는 드롭 샤도우는 외부 그림자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레이어층에다가 제가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할 건데 우선 어디서 들어가냐면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 보시면 얘네들이 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 효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 층 바로 이름 옆에 이름 쪽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 여백 쪽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왼쪽 클릭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 레이어 스타일을 바로 창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훨씬 쉽죠. 여기서 불러오려면 여기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불편하죠. 그래서 이 여백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쉽게 불러오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록이 지금 보시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제가 1번 레이어 부분에서 이 레이어 스타일 효과 중에서 무엇을 적용할 거냐면 먼저 드랍 샤도우라는 것부터 볼게요. 자, 맨 밑에 있어요. 드랍 샤도우라는 게. 여기 이제 체크란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를 탁 해주면요. 이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요. 얘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죠? 들어가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살짝 들어가서 그러는데 옵션 조정을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우선 오케이 하고 나와 볼게요. 그리고 얘를 좀 확대해 볼게요. 그림자가 살짝 들어갔죠? 그죠? 보이죠? 여기 얘네들은 없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죠? 들어간 걸. 자, 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들어가게 되면 샤도우, 드랍 샤도우 적용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주게 되는데 이 레이어층을 보면요. FX라고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얘가 이제 레이어 스타일 효과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고요. 그 옆에 화살표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여기 목록 보기를 숨겨줄 수도 있어요. 효과가 들어간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효과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드랍 샤도우를 지정해서 드랍 샤도우 효과를 넣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드랍 샤도우 효과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열려 있으면 또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좀 닫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얘가 어떤 효과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요, 이 FX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여백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들어오셔서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만약 드롭 샤도우 효과를 끄고 싶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다시. 또는 얘 효과 자체를 버리고 싶잖아요. 그럼 이 FX 부분에다가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휴지통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효과가 사라지겠죠. 자, 다시. 자, 이번에는 드롭 샤도우의 상세 설정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상세 설정을 하실 때는요, 이 목록 지정을 이 체크만 한다고 해서 이 설정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드랍 샤도우 목록으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환경이 완전 다르죠. 얘하고 드랍 샤도우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이 효과에 관련된 설정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기만 체크만 하시고 그냥 여기서 어딘가에 뭐가 배우긴 배우는데 배웠던 내용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보셔야 거기에 관련된 상세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세 설정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우선 이 블렌드 모드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이 블렌드 모드는 나중에 여러분들 좀 배울 거예요. 우선 여기를 건너뛰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자가 너무 여기 안 나타나서 이 그림자가 조금 잘 보이게 그럼 사이즈 조정을 좀 할게요. 먼저 이 디스탕스라는 부분을 보면 이 그림자 거리를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이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 그죠? 지금 너무 짧게 돼 있어가지고 자, 거리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앵글
그림자 방향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각도를 바꿔줄 수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수치를. 그래서 그 각도, 그림자 각도를 이제 방향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디스턴스 밑에 사이즈. 얘는요,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 그림자가 부드러워져요. 윤곽선 부분이. 경계 부분이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0으로 돼 있으면 완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0에서 좀 픽셀 값을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이 효과를 이렇게 뚜렷하게 쓰시기도 하고 뭐 이런 효과로 쓰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이 스프레드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얘가 왜 반응이 없냐면 이 사이즈하고 좀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이즈를 드릴게요. 사이즈를 조금 주고 이 스프레드를 설정을 해보면 자 지금 뭔가 어 반응이 보이죠? 경계선 부분이 뭔가 동그래졌어요. 모서리 부분이 그죠? 얘는 굵기 주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모서리 부분의 굵기.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얘를 또 이렇게 해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죠. 그죠? 이 스프레드는 이 모서리 부분에 대한 뭐 라운드 설정을 좀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에, 진하기 그림자의 진하기를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스프레드는 사실 전 잘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냥 0으로 맞춰 놓으시고요. 사이즈만 조정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색상. 여기 색상 클릭하셔서 그림자 색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미리 보기가 안 나타나면요. 이 프리뷰가 꺼져 있으면 여기 안 나타나거든요. 프리뷰를 켜주셔야 돼요.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림자 색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색상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파서티가 있어요. 투명도를 조정하는 애거든요. 얘가 지금 기본이 보통 한 75%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 투명도가. 얘를 이제 100%로 넣으면 투명도가 이제 불투명하다는 얘기겠죠. 0으로 들어가면 완전 투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투명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랍 샤도우는 이 정도만 우선 활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레이어 4번에다가 제가 또 드랍 샤도우를 지정을 똑같이 해줄 건데요. 얘를 또 더블 클릭하고 이제 들어오셔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고 뭐 설정 잡아주고 하시면 돼요. 아이고 파란색이 지금 안 보이네. 파란색 보이는 걸로 좀 뷰를 잡을게요. 얘가 이제 파란색 멀리 가 있네.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드랍 샤도우 체크하시고 설정을 이렇게 또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 레이어 1번에 적용된 드랍 샤도우 효과가 이 4번에도 똑같이 들어가길 원하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FX라는 이 효과 부분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이 효과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또 들어오셔서 개별적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뭐 사이즈, 디스턴스 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조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토샵에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림자 방향을 여러분들 여기서 바꾸잖아요. 그럼 얘가 같이 바뀌어요. 같이 바뀌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를 따로 조정하고 싶다면요. 이 우주 글로벌 라이트 체크 부분을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그림자 방향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것만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자, 이 그룹 폴더가 있잖아요. 그룹으로 묶여 있는 레이어들은요.
이 그룹 폴더에다가 이 효과를 그대로 그냥 쓰시면요, 이 그룹 폴더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들이 다 효과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룹 레이어를 쓰지 않으면 얘 하나하나 다 줘야 돼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룹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좀 더 이런 효과들을 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너 샤도우를 이번엔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이 레이어 4번을 좀 수정해서 쓸게요. 얘를. 이너 샤도우는 이제 안쪽 그림자라 그랬죠. 자, 얘를 수정을 들어갈게요. 자, 드랍 샤도우를 이제 끄고요. 이너 샤도우로 체크를 해줄게요. 자, 지금 살짝 들어간 게 좀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꺼볼게요. 얘도 이제 사이즈 조정을 하는 게 드랍 샤도우하고 똑같아요. 뭐 색상 조정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투명도 조정하는 거 있고, 그림자 방향 조정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조정하는 거. 느낌을 보면 이렇게 안쪽 그림자로 넣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얘가 이 백그라운드를 안쪽으로 파고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사이즈 조정하는 거. 드랍 샤도우하고 이제 똑같기 때문에 따로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너 샤도우와 드랍 샤도우를 이용해서 이 그림자 효과를 줌으로써 어떤 입체적인 효과를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레이어 스타일은 이것 말고도 또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차례대로 또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한 번에 여러분들 다 설명드리면요, 물론 알기는 알겠죠. 그런데 연습을 하고 하나씩 좀 이렇게 하나씩 연습을 하면서 넘어가셔야지 연습이 되지. 이렇게 다 이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때는 아는데 또 그때 따라서 다 기억이 안 나요. 또 어떻게 사용할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부분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은 요 정도까지만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스마트 오브젝트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뭐였냐면은, 우리가 파일에서 오픈으로 이제 불러오는 것과 이제 다르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를 불러올게요. 이미지를 뭐 얘를 하나 불러올까요? 열기. 그냥 이렇게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캔버스로 이렇게 창으로 열리겠죠. 그리고 내가 작업창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얘가 이미지가 이제 옮겨지겠죠. 레이어도 새로 생기면서. 얘는 그냥 일반 레이어예요. 자, 파일에 플레이스. 여러분들 그 포토샵 CS에서는 아마 플레이스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인데 얘가 새로 생긴 거라고 전에 얘기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CS 버전에 있는 플레이스를 사용하려면 CC에서는 플레이스 엠베디드 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욕실 이미지를 한번 불러올게요. 자, 뭐 다르죠. 뭐 X표가 땅하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학생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이거 이미지가 깨져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엔터 하시면은 해상도가 깨끗하게 풀려요. 자, 얘가 보면요, 레이어가 얘도 만들어지는데 뭔가 다르죠. 뭔가 이렇게 아이콘이 살짝 뭔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얘를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 스마트 오브젝트라 그래요. 차이점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강의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 오브젝트가 이 플레이스로 이제 불러오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직접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플레이스로 이렇게 불러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입니다. 레이어를 보면. 자, 이런 레이어들은 우리가 이제 크기를 작게 했다가 크게 키웠을 때 이 해상도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레이어는 해상도의 변화가 생기죠. 이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세한 부분은. 자, 아무튼 이 스마트 오브젝트하고 일반 레이어하고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편집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레이어가 지금 어떤 애냐면은 얘거든요. 얘가 일반 레이어로 되어 있는 애인데 제가 마켓 툴로 이미지를 요만큼을 오려내서 버릴 거예요. 뭐 델리트를 이렇게 지우면 얘가 지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에다가 두고 이거 거실 이미지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레이어 지정을 해주고 델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경고창이 떠요. 얘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편집이 불가능하다라고 뜨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요, 얘가 그냥 경고창을 숨기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편집하느냐? 편집하는 방법이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레이어 부분을요, 이런 데다가 오른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 여백 부분에다가 오른 클릭하셔서 여기 목록에 보시면 레스터 레이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일반 레이어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편집이 가능한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욕실도 마찬가지죠. 얘도 스마트 레이어로 돼 있어서 편집 불가능합니다. 얘 편집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레스터 레이어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일반 레이어로 바뀌는 게 보이죠. 아이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줄 수는 없느냐? 있습니다. 똑같이 오른 클릭하셔서 바꾸고 싶은 레이어를 오른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목록이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줄 수 있어요.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편집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 이미지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운 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에 보시면 이런 예제가 있어요.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배운 명령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연습 예제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려보면은 예제를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뜨뜨뜨뜨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완성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작업했던 내용이에요. 얘네들을 이제 불러오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작업했던 거를 불러오셔서 배치하시면 되고요. 자, 이 타이틀, 세로로 되어 있는 타이틀을 보시면요.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 부분을 보면요. 얘가 어떤 효과가 들어가면 레이어 스타일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이너 샤도우가. 이너 샤도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해요. 그냥 여기다가 색을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문자를 쓰시고 그 문자 레이어에다가 이너 샤도우를 주시면 돼요. 효과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텍스트를 여기 적겠죠. 뭐, 이 내용 그대로 갈게요. 제가 이제 얘를 종료할 때 여러분들 문자 쓰기를 할 때 포토샵에서는요. 여기 넘버 있죠. 넘버. 근데 제 거는 없어요. 여기 넘버 있어요. 키보드에 그죠? 넘버 있는 엔터를 쓰시면요. 얘를 종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엔터를 쓰면 얘가 종료가 안 되고 이렇게 행이 넘어가죠. 그죠? 여기 좀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쓰고 저는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종료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넘버가 있기 때문에 넘버에서 엔터를 치시면 쉽게 종료하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얘를 조금 굵은 채로 좀 바꿀게요. 너무 많이 썼다. 조금만 줄일게요. 좀만 줄이고 폰트를 조금 굵은 서체로 좀 바꿔볼게요. 자, 뭐 이런 폰트로 바꿨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 지정 들어가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드롭 샤도우, 이너 샤도우죠. 이너 샤도우 체크해 주시면 그림자가 생겨요. 뭔가 뿌해졌죠. 근데 거리가 지금 설정이 크게 잡혀 있어서
사이즈도 너무 많이 잡혀있네요.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뿌옇게 좀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파고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죠. 여기를 꼭 눕기 딴 것처럼 도려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타이틀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이제 참고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밑그림으로 해서 이 색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 색을 채워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들은 또 마키툴에서 우리 원형이 있죠? 이 원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원형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 저번 시간에 또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원형을 그리실 때 그냥 그리면 이렇게 타원 형태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동그란 형태로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면 Shift를 누르고 있으면 동그란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클릭한 위치를 중심으로 하고 싶다면 Alt 키를 또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마키 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문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자를 쭉 쓰세요. 쭉 쓰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그냥 쭉 쓰세요 하면 여러분들 뭐야 이러면서 쭉 쓰시고 아이고 같은 내용으로 써야 되겠죠. 같은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만 같은 내용은 복사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C 뭐 내용을 적었다면 컨트롤 V 뭐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엔터 컨트롤 V 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 그 속성의 캐릭터 패널에서 문자 이제 캐릭터 패널 이 패널 없으시면 여기 윈도우에서 얘 클릭하셔서 띄워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캐릭터 패널에 보시면은 이 행 간격 조정하는 애가 있어요. 늘 CS는 아마 이 밑에 쪽에 있을 거예요. 지금 CC 버전은 여기 이쪽에 있는데 얘가 행 간격 조정하는 애예요. 여기를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뭐 한 30으로 조정하면 행 간격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데 전체 선택을 다시 해놓고 30 엔터 행 간격 줄어들죠.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행 간격을 조정해서 얘를 작업을 해주시는 게 편하겠죠. 얘를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 글자 색상은 얘 하나만 다른데 얘 하나 한 줄만 이렇게 들어가셔서 색상을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하나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입력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이 아이콘 부분에다가 커서 두시면 여러분 커서 옆에 화살표 이렇게 손가락에 화살표 붙는 거 살짝 보이실 거예요. 그죠?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제를 좀 잘 해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과 이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연습을 잘 해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